안녕하세요. 상암다육농원의 샤리아르입니다. 짜잔! 오늘은 정보를 뭘 드릴까 고민했는데요. 자, 이제 겨울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아이들이 안으로 들어왔겠죠? 아니면 죽으니까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하는 제일 큰 걱정이 뭘까요? 얘들 옷자라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하시잖아요. 저희도 걱정을 합니다. 왜? 밑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최대한 옷자람 있는 친구는 이번에 일로 거의 안 들어왔어요. 다른 데로 보내고요. 여기는 옷자람이 조금 그나마 적은 친구 위주로 집어넣었고요. 어린 친구 위주로 넣어놨어요. 저희도 넣을 때 옷자람을 고민을 합니다. 근데 집에 들어가면 옷자람이 심해져요 라고도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 그 쉬운 게 얘기하면요. 이게 옷자란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랑 우리 다육이가 옷자라는 거는 조금은 다릅니다. 조금은 식물에서 옷자람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옷자라는 게 식물에서 옷자람을 경계하는 이유가요. 우리 다육이가 경계하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저희가 옷자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이런 식으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육이랑 뭐가 달라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요 봐요. 간격이 넓죠. 이까 중간에 여기 입장 사이가 간격이 넓어요. 그러면서 급격히 자라면요. 이게 위로 올라가면서 충분히 잎 줄기가 단단해지지 않는 것. 저희는 목질화라고 얘기를 하죠. 단단해지지 않고 위로 올라가면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넘어지거든요. 그러면 부러지면 넘어지는 걸 저희가 농업 용어로는 도복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넘어지면 문제가 되는 게요. 여기가 뚝 부러지잖아요. 그럼 죽어요. 그럼 제가 힘들게 고추 농사를 짓고 뭐 기타 다른 농사 무 배추는 그렇게 안 크니까 뭐 사과도 나무도 도복이 심하면 위험해요. 나무가 잘못하면 부러져요. 그래서 요즘 최대한 낮게 키우는 것도 수확도 있지만 도복도 막으려고 하는 거고요. 보통은 한철 작물 요런 거 벼도 뭐 무거워지면 이게 너무 길고 위에 열매가 무거워지고 부러지면 망합니다. 1년 농사가 날아가요. 그래서 농부들은 도복 현상을 진짜 조심합니다. 그래서 질소질 비료 줄 때요, 아무렇게 막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넣어줘요. 과하면 뿌리 손상도 있지만 웃자라서 넘어지면 거렁뱅이가 됩니다. 왜? 이게 안 생기거든요. 빵원이 돼요. 빵원이 죽으면. 자, 그럼 돌아와서 다육이의 옷자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제가 얘기했죠.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옷자랐다고 얘기하는 거는 로제트가 무너졌을 때 얘기죠. 이 입장 사이가 간격이 벌어지면서 이게 뭐지? 내가 길렀던 다육인가? 아니면 얘는 도대체 뭐야? 이렇게 되는 거를 저희는 웃자람이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이유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 이 친구들이 사는 동네가요, 수분이 적고요, 햇볕이 강해요. 그리고 낮 온도는 많이 올라가고요, 저녁엔 온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 일교차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잎 줄기를 거의 만들지 않는 거예요. 잎과 잎 사이를 붙여서 최대한 열 손실을 줄이는 거예요. 입장이 이렇게 되면 햇볕이 보이는 부위가 작아지죠. 그러면 온도도 상대적으로 덜 올라가고요. 로제트까지 말아버리니까 추울 때도 외부에 돼 있는 부위가 적으니까 온도도 덜 떨어져요. 그러니까 더운 것도 견디고 추운 것도 견디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여기서 더 극단적으로 간 친구가 선인장이에요. 근데 이제 살기 편해지면요,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사람 우리 다 똑같잖아요. 힘들어 죽겠어 이래 푹 쓰러져서 막 자면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이제 삐쩍 마르고 골골골골골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등 따시고 배불러 죽겠어, 똑같이 자면 뚱뚱해지고 꿀꿀이가 되는 거라 똑같은 원리예요. 이 친구들도 살기 편해지면 광합성 방법 중에서 극단적으로 강합성을 하지 않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캠회로라는 걸 돌려서 강합성을 하는데요. 그게 효율이
보통 요런 친구 입장이 요렇게 생긴 친구가 한 30% 후반대 30%에 30에서 40 사이 그리고 저희 벼 같은 거 옥수수 이 길쭉한 애가 40 이상을 광합성 효율이 나오거든요. 요 친구는 한 3, 4 나와요. 3, 4 많이 차이 나죠. 한 10배씩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그걸 못 먹고 살 때 아껴 먹고 아껴 쓰고 우리 집에 먹을 게 없어 그러면서 진짜 옛날에 옛날 생각난다. 나도 진짜 과자 과식 없고 그냥 밥만 그것도 아껴서 이렇게 진짜 가난하게 살거든요. 그때는 그렇지만 살기 좋아지면 달라요. 이 친구들도. 그러면 얘들처럼 요게 원래 식물의 모습이거든요. 야, 나도 더 이상 로제트를 만들지 않을 거야. 왜 나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그래서 입장 간격을 띵띵띵 띄워요. 그러면 왜냐면 먹고 살기 편해지면 이 친구도 캠이라는 걸 사용하지 않고 C3 식물, 일반 식물이랑 똑같은 광합성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입장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야? 난 이걸 샀는데 이건 뭐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살기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순간에 입장 사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이제 넣으시잖아요. 그럼 로제트를 유지시키고 싶으시면요, 일단 집으로 들어오면 물은 마음대로 안 줄 수가 있어요. 맞죠? 양분도 박하게 해 놓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온도입니다. 온도 15도 밑으로만 유지시켜 주세요. 15도 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온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확장량이 다육이 키우기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요, 사람한테 맞춰져 있거든요. 그럼 한 20에서 25도로 생활하시잖아요. 식물한테는 천국입니다. 막 자라요. 온도가 너무 높고 그러면 햇볕이 따가웠거든요. 그러면 잎이 약하게 성장을 하면 여기가 다 타요. 그래서 얘들도 급격하게는 안 커요. 막 온도가 너무 높으면 야씨 이러다 죽겠다 하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34, 5도씩 되면 밖에 나가서 뜀박질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이러다 내가 죽지. 이래서 굉장히 그늘을 찾아다니면서 활동적이지 않게 필요하면 움직이가 아니면 막 나가기 싫으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20도 24도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봄하고 가을, 야 밖에 나가서도 야외 활동도 왕성하게 하고 하잖아요. 얘들도 똑같아요. 우리 생활 온도로 맞춰서 다육이가 일정 시간이 되면요, 나 이제 옷 자랄 건데 하면서 이제 어이씨 없노 에이씨 없어 옷 자랄라는 애가 옷 자랄 신호를 막 보이거든요. 우리 집에 거 하나 찍어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다육이 사드릴게요. 농원의 거로는 실험을 할 수 없어서 지금 저희 집 걸로 하고 있는데 어머니 죄송해요. 이런 불효자 새끼. 일단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웃자의 신호를 보여드려요. 보면 그때 좀 춥게 하셔야 되는데 따뜻해서 그래요. 제가 실험을 작년 해봤어요. 햇볕은 깜깜하게 돌아간다. 완전 깜깜한 게 아니고요. 그늘 요 정도 직광은 안 들어와도 제가 얘기해드렸죠. 식물은 집광 효과가 있어서 여기 그늘에 있어도 햇볕을 지가 어느 정도 수집을 해요. 안테나를 빨아당겨서 광합성은 했는데 효율이 떨어질 뿐이지, 요렇게 직광을 안 받는데 두셔도 됩니다. 요런데 그늘 밑에 두셔도 돼요. 완전 깜깜한 데는 안 돼. 햇볕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진짜 깜깜한데 문 열어야 빛 들어가야지 이렇게 뭐 보이고 이런 데 말고 그늘에 요런데 주셔도 돼요. 대신에 온도만 낮으면 돼요. 물은 안 주고 이제부터 물 끊고요. 저온 15도 선 너무 내려가면 또 힘드니까 15도 선 10에서 5도에서 15도 사이만 유지되는 곳에 두시면 웃자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웃자라는 게 보면요, 따뜻한 데 들어와서 물 뿌리고 해버려서 그래요. 따뜻한 데 들어오는 순간에 살기 편해서 웃자를 준비를 해요. 거기다가 비료까지 줬다, 물 준다, 따뜻하다, 어렵습니다. 다육이 기르는 웃자라는다는 분들 보시면요, 대부분 난 물을 주지 않았어요 라고 해도 생활습만으로도 얘들 살아가거든요. 우리 생활습만 얘 말고 얘들 살아가요. 근데 온도가 20도 전후로 유지가 되잖아요. 잘 자랍니다.
기가 막히게 자랍니다. 그래서 잘 자라는 거예요. 생활 우리한테 맞춰지는 순간에 이 친구들 예쁘게 키우기는 어려워요. 이 친구들은 혹독하게, 이 친구들 자생기처럼 일교차가 30도씩 나면 사람도 문드러지고 죽어요. 제가 보고 언제가 더 일하기 편하냐 그러면 전 차라리 여름이라 그러거든요. 봄 가을은 좋으니까. 여름이 힘드냐 겨울이 힘드냐 그러면 전 겨울이 더 힘들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아침에 올 때 어우 추워 영하권 5도 7도 막 더 떨어질 때도 있는데, 그러다 한낮에 햇볕 지금처럼 좋잖아요. 30도 넘어가요. 그럼 일교차가 30도씩 차이가 나잖아요. 와 이거는 뭐 체력이 따르는 게, 와 이건 답이 없어요. 이거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지금도 무지하게 더워요. 추울 것 같아요. 근데 아까까지 추웠거든요. 이렇게 일교차가 크게 돼 있어야지 예쁘게 되고요. 아니면 아싸리 저온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웃잘할 수 없어요. 이번에 한번 실험해 보세요. 제가 요거 때문에 또 부여자인데 작년에 제가 실험 우리 집에서 해봤거든요. 신발장 중문하고 현관문 사이에 있는 신발장에서 염자씨로 해봤어요. 웃자람이 심한 염자 친구로 해봤는데 하나도 안 웃자랐어요. 제대로 컸어요. 근데 오히려 실내에 있는 친구들 물은 안 줬는데 오히려 그 친구들이 나중 되니까 결국에 웃자람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은 다 안 주셔도요. 생활 습만 해도 이 친구도 충분히 살아가고요. 온도가 20도 전후로 되는 데서 주시면 웃자랍니다. 그러니까 15도 밑으로 5도에서 15도 사이에만 주시면 웃자람 없습니다. 좀에 춥게 두세요. 그럼 죽지 않나요? 하는데 적응합니다. 이 친구들 생활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믿고 조금 5도에서 15도 사이 두시면 충분히 버텨냅니다. 아프리카 식물들은 안 돼요. 다육이가 아니에요. 걔들은 아프리카 애들 안 돼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친구들 안 돼요. 선인장도 안 돼. 선인장하고 아프리카 계열 친구들은 그냥 실내에서 물만 안 주면 잘 자라요. 웃자라는 거 없이 잘 크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런 친구들, 에케 쪽이나 요런 친구들, 요런 친구들, 에케 요런 친구들, 요런 친구들은 그냥 그렇게 춥게 기르셔도 돼요. 그리고 에오니엄 속 애들도 괜찮아요. 실내에서는. 왜냐하면 바람이 없기 때문에 추위가 덜 추워요. 물만 안 주면 돼요. 물만 안 주시면 5도에서 15도만 유지될 수 있는 공간, 요 사이만 오락가락하면 돼요. 일시적으로는 20도 넘어가도 되지만 굉장히 좀 좋은 데서 두시면 C3를 못 써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요 예쁜 얼굴 유지했다가 내년 봄에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온도를 주의하세요. 물을 끊었지만 20도 이상, 20도 정도의 선에서 유지되는 곳에서 기르면 거의 웃자랄 거예요. 요것만 주의하시면 웃자람 없이 올 겨울 또 날 수 있습니다. 춥게 기르세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실내에서 들어왔다고 따뜻한 데 넣으면 안 돼요. 너무 따뜻하면 웃자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름 겨울에 물도 안 주고 햇볕도 좋은 데 뒀는데 자꾸 웃자라요 하는데 온도입니다, 여러분. 20도 선이면 충분히 잘 자랄 수 있어요. 오히려 춥게 만드세요. 그러면 물 안 주고 햇볕 좋은 데서 좀 춥게만 기르시면 굉장히 예쁘게 해서 더 로제트가 더 단단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여름 나면 내년에 봄에 더 예쁜 친구들 볼 수 있어요. 꼭 기억해 주셔요. 약간 5도에서 10도, 아니 10도래 5도에서 15도 사이 요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에서만 다육이 두시면 웃자람이 없다. 대신 조건 하나, 물 주면 안 돼요. 양분은 이미 조성됐으니까 두시고 물을 일단 안 주시고 온도를 5도에서 15도 사이 여기만 두시면 웃자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노우반이 마음에 든다. 조만간 올라갑니다. 굉장히 얘도 예뻐요. 이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찾아와서 물어보셔도 되고 댓글로 남겨놓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거 한번 따라해 보시면 효과가 솔솔할 겁니다. 일단 해보셔요. 그럼 직원은 이만 일하러
합니다.